네, 살다 보면은 참 별의별 일이 많고 또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는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는지. 그런가 하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가 또 자금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 돈이라는 건 이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너무 없다 네. 보니까 계속 없음이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네, 이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회생이 필요하신 분, 또 파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참 법률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생활법률정보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져 채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휴업과 폐업이 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멈춰버린 일상.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과중한 빚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최악의 위기를 나라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고 보면 힘이 되는 법률 정보를 지금 소개합니다.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법원의 한 상담센터. 이곳에선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빚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신 분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하실 수 있는지, 개인 파산을 하실 수 있는지, 본인한테 맞는 채무 구제 방법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서류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소송 구조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감당 못할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알려주고 있었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그곳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그리고 상담센터를 찾아온 이 남성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퇴직금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호프집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대출금으로 근근히 버텨왔는데 대출금 족족도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있고 가족들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면은 조금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이처럼 최근엔 사업 실패와 고금리 대출, 그리고 투자한 주식과 코인의 하락세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빚 조정과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이 개인 파산 제도의 신청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서류 준비하신 거 있어요? 예,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한번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은 필수. 꽤 많죠. 벌써 독촉장이 많이 날라왔네요. 이런 거 제일 무서워하시죠? 집에 찾아오겠다고 날라오시면 걱정 많이 하시고 통장 안 들어올까봐 걱정 많이 하시고. 다양한 서류들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전후 사연을 파악해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는데요. 제가 서류도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선생님은 뭐 장사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셔서 갑자기 이제 폐업까지 하신 경우잖아요. 개인 파산으로 충분히 면책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성실한 소득 활동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빚 일부를 매달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회생제도. 반면 소득이 없어 빚 전부를 면책받는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앉으세요, 그쪽으로. 얼마 전만 해도 금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모 씨. 하지만 전화 한 통에 아껴가며 모은 돈을 잃게 됐다는데요. 사고 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접수를 했어요. 네네네네. 네, 잘하셨네요. 이 서류가 들어가야 법원에서도 사기를 당하신 걸 확인해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검찰청 사칭 사기 전화네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5,100에서 한 5,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200만 원 받아서 이자 한 80 나가고요. 그 준비하고 밥 사 먹고 안 남아요. 사실 다른 대출도 받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부축이 너무 심해서 이러다가 진짜 회사에 알려줄까 봐. 회사에도 못 다니게 될까 봐. 그래서 찾아왔어요. 게다가 높은 이자에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 그래서 이모 씨는 이 제도를 알게 되자마자 전문가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본인은 두 가지를 저희가 찾아서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제기가 3년이 아니라 1년 줄여서 2년만 갚게 해달라. 그다음에 월세비 중에서 3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내가 더 쓰게 해달라. 한 달에 변제 금액을 53만 원으로 해서 2년만 내는 걸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걸로 계산을 했었어요. 생계비도 인정이 된다 하시고 이제 2년만 갚으면 된다고 하니까 죽도록 그냥 갚기만 하면 되니까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이후 의뢰받은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며 준비하는 전문가. 법원 판결은 3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서류들을 제대로 갖춰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네, 서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서류 준비하시다가 힘드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이나 인적사항 확인해야 되니까 동사무소 가셔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이분이 재산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서류도 요구가 되고요. 지적전산 자료 조회라는 서류도 요구가 되고요. 본인 서류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서류까지 요구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가지수가 40가지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많죠. 네. 재산 관련 자료와 소득 관련 자료,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등 나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털어놓기 어려운 나의 금전적 위기. 그런 상황에 처한 누군가가 새 시작을 할 수 있게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채권자들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류라든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재산은 어떤지, 소득 상황은 어떤지, 이분이 과연 빚을 탕감받아도 적정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고 보니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면책해주다 보면 정상적인 절차로 돈을 빌려줬던 사람도 손해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파산관제인은 법원의 명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를 하고 발견된 재산을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채권자가 마냥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선 신청자와 면담을 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도 나간다는데요. 봉지채에 그램수로 달아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옷이. 가격이 거의 고가의 옷은 아니고 저가의 대중적인 옷이기 때문에 크게 가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파산 관제인은 신청자의 상황을 다양하게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는 이유가 있나요? 마지막까지 채무 탕감하는 어떤 근거에선 채권자의 희생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법이기에, 쉽게 낭비하면 안 되는 법이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 최저생계비를 좀 이렇게 조정해서 또 변제금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보정 공고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그 변제금을 납부하기가 많이 어려우신 사정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서류로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보정서로 제출해 드릴 겁니다. 채무가 본인이 쓰신 돈도 그래도 채권자 쪽하고도 사전에 그런 과정을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누군가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좋을 꿀팁이 있다는데요. 그게 뭘까요? 꼭 아셔야 되는 거, 개인 파산을 하시면, 개인회생을 하시면 모든 재산을 다 뺏긴다 이런 오해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임차 보증금은 지켜주는 규정이 있어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지키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개인회생의 장점은 내가 벌고 있는 금액에서 최저 생계비가 유지되고 사회 활동 시 큰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이 아닌 빛으로 기회를 얻다. 뜻하지 않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인회생 파산제도 만나봤습니다. 개인 파산,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